네, 여러분 이번 장은요. 6장 내분비계와 운동입니다. 다른 파트와 달리 이 내분비계는 외울 게 좀 많은 편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호르몬의 정의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호르몬의 정의란 내분비계에서 분비되거나 분비되어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다예요. 이 내분비계는 우리 몸의 심장과 폐, 간, 신장처럼 하나의 기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우리 몸의 많은 곳에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이 내 호르몬의 기능은 내적인 환경을 유지해요. 인체 내의 환경을 유지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환경에서 대응을 한대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 호르몬들을 이겨내기 위한 호르몬들도 방출한다. 성장 발달을 유도하기도 한대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절표구 생산, 생식기능, 그리고 순환기 및 소화계를 조절하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내부 환경들을 유지하고 대응하고 조절하는 것에 바로 이 호르몬이 정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르몬의 조절과 작용 17, 18, 20, 21, 22년도에 나온 기출 문제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서 분비가 되냐가 첫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떠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가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들은 얼추 유추해낼 수 있어요.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볼게요. 어떤 예냐면, 자, 시상하부예요. 간내. 성장 호르몬이 방출되는 것들, 성장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킨대요.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킨대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갑상선샘의 자극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대요. 이렇게 호르몬의 주요 기능을 유추할 수 있게끔 나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간내에서는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 뇌하수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등이 분비된다. 그러나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뇌화체 후엽 뒤쪽에서는 향이뇨 호르몬이래요. 향이뇨 호르몬은 뭐예요? 소변에 관련된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장의 수분, 제흡수 촉진을 통해서 신체의 수분량을 조절하는데 향이뇨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 우리 인체에서 수분량이 과도하게 배출이 된다면 우리 몸은 곧 탈수가 올 수 있을 것이고 탈수가 온다는 것은 곧 세포가 성장할 수 없다. 근육이 생성될 수 없다라고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옥시토신. 양성 피드백을 주는데 옥시토신이 나온다. 이게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키워드예요. 다음에 갑상선, 티록신과 칼시토닌이 방출된다. 이 호르몬들이 무엇을 하는 역할이냐? 티록신, 체내 물질 대사를 분비한다.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칼시토닌은 칼슘 농도가 저하됐을 때 부갑상선에서 나온다. 기량작용을 한다예요.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개죠. 부신, 수질, 부신, 피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췌장. 췌장은 이자 또는 랑게르안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키워드들 볼게요. 부신, 수질에서는 흥분성 호르몬과 억제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과 동일한 단어예요. 마치 앞장에서 소듐과 나트륨, 칼륨과 포타슘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라고 얘기한 거 동일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아드레날린은 혈당량 증가한다. 지방 조직 및 지방의 분해를 촉진한다. 심박출량을 증가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지방 조직 및 근육의 지방의 분해를 촉진한대요. 혈관을 수축하고 혈압을 상승하고 혈관들을 수축을 한대요. 카테콜라민, 크게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나뉜다. 카테콜라민은 얘 두 개를 카테콜라민이라고 한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각각의 전구체의 도파민을 총칭해서 카테콜라민이라고 한다. 부신 피질은 코티솔과 알도스테론, 코티솔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혈중의 코티솔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돼요.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이 분비된다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 조절에 혈당량이 증가가 되고 혈중 글루코스 농도가 상승되고 면역계가 억제되고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의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코티솔이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증가된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죠. 자, 그다음 췌장 두 가지 키워드, 인슐린과 글루카곤 두 가지예요. 자, 인슐린, 췌장, 혈당 감소,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시키는 것. 랑게르한 섬에서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췌장, 인슐린 키워드, 베타 세포 세 개 키워드예요. 자, 췌장, 글루카곤, 알파 세포. 랑게르한 섬에서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나온다. 이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인슐린 췌장에 관련된 문제는 다 걸을 수 있다. 그렇죠. 운동 시 기지를 동원한 호르몬의 조절, 운동 중에 글루코스 대사의 조절과 운동 중에 지방 대사의 조절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근육에서 글루코스를 흡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절한다. 이 대사 조절이. 글루카곤이 증가돼서 글리코겐을 분화시키고 글루코스 합성을 촉진시킨대요. 글리코스가 근육이나 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 되어 있는 형태를 글리코겐 형태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평소에 근육과 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필요시 다시 글루코스로 분해를 시켜서 혈중을 통해서 근육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을 분해시키고 글루코스를 합성을 한다.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카테콜라민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킨다. 코티솔, 단백질이 분해를 촉진시킨다.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코티솔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분해를 한대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생성해야 되는데 코티솔 분비로 인해서 근육에서 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좋지 않은 호르몬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티록신이 증가한다. 글루코스를 분해시키고 지질대사를 증가시킨다. 성장 호르몬의 증가, 유리지방생 동원을 증가시킨다. 인슐린이 감소되고 혈당량이 증가되고 혈중량 글루코스가 조직으로 흡수해서 억제한다. 간으로부터 글루코스의 동원을 촉진시킨다. 이게 바로 운동 중에 글루코스가 하는 역할이다. 탄수화물이 하는 역할이다. 그렇다면 운동 중에 지방 대사는 어떻게 조절하는 것인가? 지방을 FFA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향으로 조절시키는 게 바로 운동 중에 지방 대사 조절인데 탄수화물 이용을 증가시켜요. 고갈이 된다면 지방산화를 가속시켜 운동 중에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킨대요. 운동 시에 탄수화물이 다 쓰인다면 탄수화물이 자꾸 쓰여서 없어지면 안 되니 지방이 계속 쓰이게끔 만들어준다 해요. 그렇다면 훨씬 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왜? 앞에서 배운 4, 9, 4 기억나세요? 하나의 모래, 포도당 한 분자에서 낼 수 있는 킬로칼로리의 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가 가장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쓰이면 우리 몸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성지방 트리그리세라이드를 리파제, 효소에 의해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시키고 코티솔, 카테콜라민, 성장 호르몬의 지방화를 조절시키는 게 바로 운동 중에 지방대사의 조절이다. 운동 시에 혈당의 항상성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다 안 되겠죠. 당연히 운동 중에. 왜냐하면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이죠. 천천히 작용하는 호르몬과 빠르게 작용하는 호르몬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긴 합니다. 자, 운동 시에 혈당 항상성에 천천히 작용하는 호르몬은 코티솔, 티록신, 성장 호르몬, 코티성. 빠르게 작용하는 호르몬은 나머지예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인슐린, 글루카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이 메커니즘들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메커니즘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따라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번 장 말씀드렸듯이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어떤 위주로 나오느냐도 한 번씩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상가부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인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뇌하수체 전역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뇌하수체 후엽은 가장 중요한 게 항인형 호르몬이고 갑상선에서는 티록신,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즉 카테콜라민을 이야기를 들 수 있고요. 부신 피질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그리고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디서 나오느냐, 분비되느냐, 그리고 얘네는 혈당을 감소시키느냐, 증가시키느냐까지 서머라이즈 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이번 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